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추가적인 이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느냐에 대한 뭐 계산 이런 부분부터 진행을 해드릴게요. 교육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위치에서의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좀 잡아서 올려놔 드릴 거예요. 메타방은 이제 지난주 2주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흐름의 범위에서 이제 좀 같이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메타방 같은 경우에 1차 슈팅이 이제 BH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슈팅 이후에 이제 범위에서 좀 움직임 가져가겠다 했는데 거래 뭐 자기 자체 거래 5M, 20M의 거래를 수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에. 그렇게 해서 LG노텍이 강보합 쪽 돌려놓은 흐름 속에서 BH 같이 움직여요. LG노텍 거래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수급은 일단 긍정적으로 그리고 펀드멘털도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삼성전자부터의 또 하이닉스의 수급 범위 편입 기준 그리고 현대차가 지난달 말 기준에서 좀 밸류 프로그램의 확장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을 더 가져갈 수 있었던 범위였는데 거래 둔화되고 또 굉장히 눌려져 버렸어요. 현대차도 이제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의 기준에 시젠이 좀 과하게 지금 무너져 내려서 좀 버거운 그런 상태이긴 한데 전체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잠시 후에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변동성 기준에서 이제 매매 사인의 기준은 이 스페셜티 케미칼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우리는 일단 교육용으로도 오늘은 매수가 안 나왔어요. 만약에 이제 강연의 전이라면 뭐 이 바이오 쪽 종목군들도 들여다보고 매매 기준을 잡는데 굳이 무조건 2차 전지는 안 돼. 이것도 뭐 어설픈 기준이 되겠죠. 자, 방송 이제 지금 녹화 들어갈 때 기준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설정할 겁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시가총액 18조 원 넘는 그런 종목의 변동성의 확장. 그러니까 오늘 기준은 2차 전지 뭐 누가 뭐라 해도 2차 전지 중에서의 대장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변동률이 높다라고 해서 대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검색기 기준에 930과 1000-1이 종목이 지금 무지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00이나 1500까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1300도 종목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중복 종목입니다. 1500까지도 지금 7개. 흡사 지난 그 2023년 7월 달을 보는 듯한 7월 말을 그러니까 7월 말이라는 거는 그 당시 기준이 2차 전지 이제 정점 슈팅의 정점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 강화가 유지가 되려면 거래가 계속 터져줘야 돼요. 거래가 계속 터져줘야 되고 이제 뭐 수급 범위야 수급 없이도 이제 슈팅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뭐 차분하게 놓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검색기는 일단 다 올려드렸어요. 검색기는 올려드렸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 10%가 넘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리고 DS 안석이라는 종목 뭐 13%인데 이건 AI 쪽에 포착이 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PEM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다 포착이 돼 있어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이따 또 한번 또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이쪽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다른 종목 뭐 DS 안석이든 이런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부터 계속 방송의 기준에서 포스코 퓨처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6.95에서 지금 얼마 올라와 있어요? 10%대죠. 중간중간에 포스코 퓨처엠 위주로 좀 한 번 더 설정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S1000의 포스코 엠텍하고 조금 전에 이제 DS 단석이 있긴 한데 검색기엔 떠 있습니다만 신호가 굉장히 늦게 나온 거예요. 늦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포스코 퓨처엠으로 개장추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여부하고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 기준의 변동 거래량 부분 시간별로 해서 이제 좀 잘라서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고 오늘 원고에 누락되면 일단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초대량 거래가 터졌던 부분은 지난해 11월 5일 공매도 금지됐을 때 1조를 넘긴 거예요. 그 이전에 포스코 퓨처엠의 대량 거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7월 26일 이럴 때에 3조 원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3조 원. 그러니까 3조 원대 거래가 터진 종목이거든요. 그 3조 원대 거래가 터지고 이제 마지막 자락 오버슈팅이 나왔던 그 기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도 이제 그 정점이 달하려면 가격 그 기준에서 정점이 달하려면 더 슈팅 범위가 나와줘야 돼요.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오늘 방송국 미팅이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금요일 날로 미팅을 좀 미뤘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기준에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그 차익 실현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교육을 다 잡아드리니까 그 부분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요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서 차익 실현 기준점 설정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진행도 되기 전에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린 이유가 오래간만에 첫 거래가 터진 거고 기준 거래량을 350만 주, 그러니까 250에서 350만 주 정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그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 250에서 이제 350만 주의 기준, 그 기준 거래량을 이제 250만 주 기준은 넘겼어요.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지금 넘길 수 있는, 오늘 기준은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밀려 내려오면은 그렇게 뭐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편입 기준 설정해도 첫 거래가 터졌으니까 들여다볼 수는 있다. 다만 이제 뭐 주력의 기준이라든가 뭐 좀 비중을 늘려서 가져간다든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10% 이상이면 오버슈팅, 그리고 15%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꺾여 내려올 때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 그리고 또 들여다보면 되니까 지금 오늘의 거래가 이제 계속 유지되고 확장이 된다면 유한양행처럼 뭐 1조 3천억, 1조 5천억, 또 2조 5천억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 그 슈팅의 그 수익 범위 가져가면 되죠. 뭐 무조건 얘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쪽도 들어오면서 슈팅이거든요. 그런데 0.2%에 생각보다 그렇게 월등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0.2%라고 한다면.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기간 수급이 좀 들어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놓고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기준의 내용, 문자 사인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가 나갈 만큼의 기준은 아니니까 그 매수 사인을 문자를 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중도 이제 뭐 교육 기준인 거지 비중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현재가가 이제 그 검색기 자른 가격 기준이 24만 7,500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비중 없는 거죠. 신규 편입자 관망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자 그 목표 주가는 27만 원. 아우 죄송합니다. 목이 24만 8천 원. 고가가 그다음에 1.5% 주종폭이 24만 4,500원이에요. 4,300원이니까 24만 4,500원. 뭐 개별 기준이 되겠죠. 24만 600원이니까 24만 1,000원이 이탈되면 보유 물량 차익 실현하실 걸로. 요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사인이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자까지 말씀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그 전체 채팅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기존처럼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 자료 4장 올려드리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종목이 검색기 오늘 떴잖아요.
22만 3천 원, 4천 원 여기서 뜬 건데 그때 떴을 때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022년부터 이제 본격 공략을 했어요. 줄여서 편입 기금을 넣어뒀었고 그리고 이제 23년 이후에 24년도에는 아예 없죠. 그 7월 24일 뭐 26일 그때 전부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최정점에.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교육용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슈팅 강도가 세게 나온 기준이다. 오늘 기준이 굉장히 세게 나온 기준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검색기 거래량 요것도 이제 같이 들여다보면서 활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뭐 우리 쪽 종목 주력 쪽 종목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기준이니까 차분하게 대처하시죠. 자, 230만 주나 이런 부분이 어디서 기준이 잡혀서 터져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채팅방에다 하나씩 올려드리다 보니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변동 거래량 기준 그것도 보겠습니다. 그 변동 거래량도 좀 이쪽으로 하나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포스코 피처엠의 그 기준에 이 거래 부분이 뭐 바로 그 직전 거래도 있습니다만 또 거래 대금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실 때 11월 5일 날의 기준에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 진입을 해요. 단기적으로 이제 과하게 미끄러졌던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한가 진입을 하고 뭐 공매도 금지라는 엄청난.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공매도 때문에 주가 고점 대비 밀린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조 원대 거래 터지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받는 건 당연한. 그러니까 70만 주 수준에서 70만 원 수준에서 11월 1일까지 뭐 반토막이 아니라 60% 70% 정도 밀렸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밀렸다가 공매도 금지라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정책을 저는 솔직히 그게 맞는 정책인가? 그 박순영이라는 그 정신 나간 얼빵한 애들 얘기에 휘둘린다는 자체가 맞는 얘기인가? 물론 뭐 박순혁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다라고 좋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저때 터진 거래대금이 고점 거래대금에 못 미치죠. 원래는 이제 그 고점 대비 고점의 거래대금 3조 원대 그 거래대금 이런 부분이 저기서 실려야 돼요. 사실상 실려줘야죠. 그래 신뢰도가 있죠. 그래 완전히 변곡 1이구나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일단 뭐 1조 터지고 이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라도 거래가 터지든가 아니면 3조까지 아니더라도 저 거래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최소 70% 혹은 시장의 그 거래대금 최상위의 거래대금으로. 근데 이때 이후에 거래가 1조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7천억 원대, 7,650억. 그러니까 이제 7,650억을 마지막 의미 있는 거래대금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7,650억을. 그러니까 이제 7,650억의 거래대금 기준에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죠, 우리는. 70%의 기준과 그리고 그 정도는 거래가 터져야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7,650억 나누기 전일 종가 기준으로 설정하면 아까 350만 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전일 종가 기준이 얼마예요? 21만 4,500원 기준이니까 나누기 21만 4,500원. 그럼 한 350만 주면은 7천억 원대의 거래 터진다는 거예요. 그 이상 터지죠.
350만 주면은 350만 주를 밑에 걸어놨다고 해서 밑에서 체결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이제 슈팅이 나오니까 그 350만 주가 거래 터지면은 매매 평균 단가가 이제 어제 종가가 아니라 벌써 이미 22만 6천 원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더 터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350만 주까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제 70%라고 했기 때문에 저 거래량의 70%라고 한다면 250만 주. 그러니까 최소 250만 주를 넘기거나 350만 주를 넘기면 된다. 근데 250만 주 이 거래량의 거래대금의 70%.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조의 70%또 70%요 7천억 원대 거래량 거래대금 그때 변동률이 11%대였단 말이에요. 7천억 원대 변동률이. 7천억 원대 터지고 이제 11%의 변동률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거래대금이 더 감소돼 있거든요, 사실. 더 감소돼 있는 상태인데 뭐 어찌 해석하면은 더 감소된 상태에서 지금 이미 2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더 가벼워진 상황이 아니냐, 더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거래대금 부분이 7천억 이상이 나와야, 최소 7천억 이상이 나와야 오늘의 변동률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 어느 쪽으로든. 근데 제 기준은 결론은, 제 기준에서는 결론은 어떻게 1조의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지금 이상의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 그 1조의 거래대금 되려면 최소 400만 주 이상 500만 주 가까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 근거치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근거치들이 변동성 매매, 장중 변동성 매매 뭐 1%라고 표현했지만은 뭐 우리 매매 따라기만 예를 들어서 5%씩 들어가야겠다라고 설정을 한다면 그 변동성 매매 기준점에 있어서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이상의 변동을 놓고 본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초가 대비 5에서 10% 그것도 시가총액이 1조 이상 이렇게 20조에 달하는 18조 이상짜리 19조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최소 거래량 부분이 지금 뭐 15%의 강세인데 처음 동시효과가 1.4잖아요. 1.4부터 거래는 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1.4%에서 5에서 10%면은 사실 포스코 퓨처엠의 6%나 11%의 강세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0억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무조건 뭐 잠시만요.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진행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1,500억 정도면은 지금 거래대금 최상이 20위 안에는 들어와요. 지금의 거래량이면. 지금 들으셨나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 그러니까 녹화하고 뭐 하는 거에 좀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옆에서들. 1,500억 정도면은 거래대금 20위 안에는 들어와요.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의 기준으로는. 지금 뭐 시장 거래대금이 1,100억, 1,200억만 돼도 20위에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그 말씀드린 것처럼 19조짜리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거래대금 최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한양행이 8천만 주짜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3만 6천 원인데 우리가 이제 13만 5천 원의 차익 실현하고도 슈팅이 더 나온 종목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유한양행이 8천만 주면은 지금 10조가 넘어요. 그게 주가가 올라와서 10조가 넘죠. 근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10조 10조가 아니라 최근에 거래대금이 1조 3천억, 1조 5천억, 2조 5천억 이렇게 터졌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제 좀 놓고 해석을 하시면 19조가 넘는 종목의 거래대금이 1조 미만의 슈팅에서 확대될 수 있을까? 변동률이 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유한양행의
2조 5천억 거래 대금에 23%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1조 3천억, 1조 5천억일 때가 특히 이제 1조 5천억일 때 기준이 16%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그 19조짜리가 지금 기준으로 따질 땐 재계산 방식대로라면은 마감 때까지 7천억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유한양행이 1조 5천억 터지면서 19%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16% 올라왔는데 유한양액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는 더 낮습니다. 2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승 9%에 16% 올라왔다가 미끄러지면서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약보합까지 밀렸다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그때가 13조예요. 13조 7천억. 그리고 23일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붙어서 슈팅 수익 낸 위치인데 일단은 15조 터지면서 16%까지 올라갔다 꼬리 달았어요. 그래서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을 했죠. 그리고 25조의 거래가 이제 터진 흐름이 발생이 되게 돼요. 28일 날 25조가 죄송합니다. 2조 5천억. 그래서 28일 날 2조 5천억의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중에 변동률이 23%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3만 5천 원에 제가 좀 직권적으로 차익 실현했어요. 양봉이면 안 파는데 3에서 5% 밀리면 다 팔자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팔고 나서 더 빠져가지고 5%까지 밀렸다가 종가를 돌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세 강화가 한 번 더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이제 우리 차익 실현한 범위예요. 근데 지금 이제 관망만 하는 이유는 거래가 그 2조 5천억 대비해서 많이 급감을 한 거죠. 시간별 거래가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설정을 좀 잡은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포스코 피처행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거래가 터졌던 부분, 그러니까 11월 5일 날은 상한가를 가는 기준에 1조, 그리고 이제 12월 달 들어서 다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때가 이제 7,650억. 그 이후에는 이제 뭐 5천억 이상 거래대금도 없었던 걸로 보이시는데 지금의 슈팅 정도 19조짜리에 이 정도의 슈팅 정도라면은 원저번처럼 최소 범위 7,650억. 그러면 350만 주 최소가 그냥 이렇게까지 터질 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5에서 10% 등락 범위 정도 놓고 보려면 일반적인 1조 이상짜리는 1,500억 이상 거래대금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19조짜리니까 1,500억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5% 움직이기도 좀 벅차요 사실은. 올라오더라도 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신뢰가 좀 떨어지죠. 양봉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1,500억이 아닌 이런 기준.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그 전거래일 기준의 80%, 시간의 거래 뭐 3분의 1 곱하기 100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가 없으면 이제 포스코 피처엠이 어제까지 전거래일까지 거래가 없었잖아요. 전거래일까지가 거래가 없던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터진 거란 말이에요. 2차 전지가 다 같이 터졌어. 그것을 뭐 테슬라의 영향으로 뭐 또 혹은 저쪽 그 정책적인 영향으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주가 올라오니까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다 떠나서 추이 추세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뿌려도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V자형 반등 뭐 그 부분은 절대 없다. 저거는 나중에 뿌립시다. 포스코 피처엠 나오면 거기다 같이 묶어서 저거 뿌리고 이제 포스코 피처엠 다시 올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2차 전지 쪽에 이제 V자형 반등은 없다를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6월 18일 날 올렸어요. 올렸는데 보니까 그 LG 엔솔만 이번에 슈팅이 나오면서 LG 엔솔만 6월 18일 대비 주가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다 제자리 수준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6월 18일 지수 대비해서는 안 밀린 건데 그 이전에 원체 이제 급조종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고 결론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의 70%라고 했잖아요. 그게 250만 주가 돼요. 70%면은. 그러니까 7,650억에 70%면은 250만 주도 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 거래량은 오늘은 넘겨요. 근데 250만 주 가지고는 그때 7,650억 터졌을 때 변동률이 11%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거래 대금도 7,650억도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미 벌써 15%를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인데 팔 이유는 없죠. 여기서 꺾여져 내려오면은
1.5% 3% 밀리면 거기서는 차익 실현을 하자. 내일 또 보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거래량 범위에 있어서 동시효과의 0.5 그리고 1% 소문이 나 있으면 1%. 근데 얘는 지금 소문이 없이 거래가 없다가 오늘 터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말에 이슈가 있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전체가 그러면 보도자료를 좀 조금 전에 봤는데 솔직히 특별한 이슈 있는 건 없어요. 주가 올라오니까 이제 뭐 2차 전지 어쩌쿵 저쿵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이 동시효과의 체결 물량은 2,743주뿐이 안 돼요. 그럼 350만 주의 1%면 얼마예요? 250만 주의 1%면 25,000주. 0.5면 12,500주인데 동시효과에는 터진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밋밋한 거죠. 밋밋하다가 거래가 터집니다. 9시 10분에. 그럼 10만 주면 어떻게 돼요? 100만 주 정도 형성될 수 있겠는데 우리는 9시 10분까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9시 10분까지의 기준거래량이 전체 기준거래량의 전체 기준거래량이 10%. 그리고 양봉이어야 돼요. 근데 10만 주면 어떻게 돼? 100만 주의 기준이 되죠. 자, LG노텍 매수세인 내고요. 그다음에 BH 조금 더 움직이면은 거래 없더라도 보합 이상에서 오늘 고점 넘기면 BH. 그러니까 굉장히 BH 제한적으로 매수세인 내는 거고 LG노텍은 지금 여태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기다리다가의 흐름입니다. 28만 원을 메이저가 이제 가지고 간 걸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BH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포스코 퓨처 M의 흐름을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력주에 대한 부분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28만 원 가격에 이제 물량이 소진됐다 할지라도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눌림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시 10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검색기에 뜨고 이런 슈팅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입 신호 나온 이후에 바로 따라 붙을 수 있었다는 거는 글쎄요. 저로서는 거짓말할 수는 없고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검색계 저렇게 나오면 윤정두가 지금 개인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저기서 옥석 가리기나 혹은 저기서 편입할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저는 2차 전지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가는 기준이라서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거다.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거래가 주춤거린 게 아니라 조금 더 거래가 수반이 되어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9시 반에 30만 주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250만 주라고 한다면 또 혹은 350만 주라고 한다면 250만 주에 9시 반이 20%니까 얼마? 50만 주. 또 350만 주에 20% 오면 얼마? 70만 주가 실리고 양봉해야 돼. 그러니까 8% 움직일 때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10시까지는 마찬가지. 근데 이 시각을 만약에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 사인을 못 낸 거에 대해서 뭐 핑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반대급부로 야 윤정도 멋쟁인데 저렇게 검색기도 떠 있고 슈팅이 나왔으면 대박 나셨죠 이래야 되는데 겸손 떨고 있네. 겸손 떠는 걸로도 잡힐 수 있어요. 교육받은 그대로의 기준에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서 만약에 진짜 15% 이런 변동률을 바랬다면은 윤정두가 그럼 거래량이 좀 못 미치는데 이렇게 했을 거야. 매매 따라하기 방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다소 개장 초에 제한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준 거래량 방금 말씀드린 250만 주, 350만 주가 터져야 앞전 기준에 11% 변동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정도의 거래가 10시까지는 실렸다 보기는 어렵죠. 10시 기준에 200만 주야. 그러면 이제 10시 기준에 200만 주인데 여기서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9시 반이든 10시든 9시 10분이든 따라붙을 수 있었겠느냐. 그럼 그 기준은 이렇게 따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본다 그랬잖아요. 총 뭐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그 기준에서도 기술적인 분석에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에 대한 내용. 그럼 거래대금 거래량에 대한 내용 기준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돼 있을 때 과연 그렇다면은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라오려면
거래대금 최상위권에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변동률의 확장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에 거래대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뭐 유한양행은 양행인 거고 또 얘는 이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죠?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고 2차 전지는 솔직히 지금 조금 전에 변동 나왔을 때 이슈 찾아봤을 때는 없었어요. 이슈 내용이. 그잖아. 이슈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종가 이후에는 이제 또 뭐 이런저런 이슈 내용을 갖다 붙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한양행 8월 21일 날 어쨌든 그 1조 3천억 터질 때 기준에 뭐 대형주에서 변동률이 크게 나온 쪽은 사실상 뭐 제한적이었고 ST팜 정도가 시가총액 1조 넘는 종목인데 뭐 6%. 그리고 8월 23일 유한양행이 1조 5천억 터질 때가 16% 올라갔다가 10% 그리고 알테오젠이 한 12%인가 올라왔었을 거예요. 전날 11, 12 정도. 그리고 2조 5천억 터진 날의 전체 그 시장 기준 보시면 유한양행이 23% 올라오면서 2조 5천억 터질 때 1조 넘긴 종목이 없어요. 하이닉스도 9,900분이 안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변동률이 확대된다라는 건 굉장히 그 거래대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5천억을 넘기면 그 28일 유한양행 2조 5천억 넘긴 날도 5천억을 넘기면 거래대금 치상이 5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3일 날 기준에서도 5천억 넘기면 5위 안에 충분히 들어올 거예요, 그죠? 5위가 3,770억이니까 마찬가지 21일 날도. 그래서 만약에 공격적인 성향이시라면은 5천억의 기준을 뭐 설정하셨을 수도 있고 5천억이면은 뭐 그것도 200만 주를 넘겨야 되잖아요. 21만 4,500원이었으니까 거의 뭐 250만 주 육박하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난 공격적이야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최근의 거래량 그 기준을 보는데 생각 외로 슈팅이 세게 나와줬다. 가장 최근에 거래량 100만 주 넘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급감했는데 얘를 가지고 뭐 펀더멘탈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솔직히 얘가 저평가입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도 저평가가 아니었고 우리가 40만 원대, 50만 원대, 60만 원대, 70만 원대, 70만 원대가 아니고 70만 원 수준까지 올랐었죠. 거기서 전량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7월 24, 25, 26일 날. 그때 PER은 지금보다 월등히 더 높았겠지. 상상을 초월하게 높죠. 그 시가총액 20조에 달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자체가 뭐 그래도 여기는 꽤 많이 나와 있네. 컨센서스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변동성 확장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뭐 종목 그 분석은 굉장히 많네요. 그런 상태에서 쭉 보시면 100만 주가 넘겨진 거래가 올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단 한 번도 없는. 올해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12월 달 기준에서 있었고 1월에 있었으려나 한번 볼까요? 100만 주 넘기는 게 없죠. 그렇다면은 진짜 15% 기준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그냥 100만 주 정도? 그러면 5MA, 20MA 거래량이 5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월등히 넘기는 100만 주면은 그리고 2천억을 넘기는 2천억이면 솔직히 얘기해서 야 2천억 거래대금이다. 그러면은 한 3에서 5% 정도 움직이면은 뭐 잘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천억 100만 주? 2천억 2,500억? 그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이상의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프로그램이 지금 0.2 들어와 있는데 프로그램 이외에도 뭐 기간 수급이 일부 있겠죠. 그러니까 슈팅이 나왔을 거고. 그래서 공격적이시라면 그 정도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준, 그 케빈 선생님도 이제 또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기준이에요. 오늘의 기준에 이 거래가 오늘 이제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얼마까지 터지고 마감될 수 있죠. 여기서 급격히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 거래가 유지될 수 있고 고점을 넘겨주면 이제 우리 계산 방식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1시니까 35%라고 기준 잡고 95만 주 나누기 35.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95만 주 나누기 35. 그러면은 이제 최대 폭은 270만 주까지 나올 수 있고요. 최대 폭은.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7,650억 대비해서 70%의 거래대금 가지고 뭐 바닥이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 작년 대비해서 그 7,650억 터졌을 때 대비 주가 엄청 밀려 있으니까 그때가 마지막 이제 그 거래가 터지면서의 그 변동률이 나왔을 때 그 이후의 고점이 38만 2천 원이니까 야, 그 부분에 대한
뭐 이것도 제가 뭐 나중에 수식을 만들어도 되겠죠. 고점 대비 조정이 뭐 60% 이상, 뭐 40% 이상인가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어쨌건 이제 100만 주 가지고는 좀 그렇고, LG노텍도 동영상 올려주세요. 문자가 여러 번 나가고 기준이 잡히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영상. 땡겨서 위에서 보시지 않으시니까 기계적으로 같이 올려주세요. 올릴 때. 들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거래 터진 기준에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가 터지느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2주 동안에 가장 그 핫했던 종목이 2주 연속, 시제는 19일 이후에 잠깐 반짝했다가 19일 이후에는 좀 주춤거리고 있는 거고, 2주 동안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죠? 20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16일 날 이미 이제 13일 날 거래 터졌고 20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다시 눌렸다가 돌렸고, 그리고 유한양행 기준도 보시면 최근 내 이제 없었던 거래가 터진 거예요, 다들. 근데 그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거래가 더 터지는 경우는 저런 슈팅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루닉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글쎄 더 터질 수 있을까요? 뭐 그것도 보면 되는데, 루닉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이제 뭐 한번 반짝 터졌을 때 1,400억 정도에 끝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래 대금 대비해서는 툭툭.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다시금 터져주면 된다는 거지, 거래가 한번 터진 종목이 무조건 며칠 지나면 또 터집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터진 거래가 또 터지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지속됐을 때 270만 주, 그러니까 250만 주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고점을 계속 못 넘기면은요, 못 넘기고 여기서 이제 좀 미끄러지잖아요. 수급도 만약에 15만 주 프로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수급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건데, 그 수급이 둔화되거나 혹은 매도가 나오게 되면 조금씩 꼬리가 달리겠죠. 꼬리가 달리게 되면 제 판단에는 한 150만 주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150만 주에서 200만 주 사이, 200만 주 미만으로. 그러면 이제 뭐 한 5천억 가까이 터지게 되는 기준이 되는데, 5천억 가까이 이제 터졌다라고 했을 때, 5천억 가까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소 범위 3천억, 최소 범위 3천억에서 5천억 사이가 터져야 되고, 오늘의 변동률 10% 이상 15%까지 나오려면 오늘 거래를 넘겨야 돼요. 5천억, 7천억, 1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하루로 끝납니다. 나머지 LG엔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 전부 똑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전의 거래로 따져서 오늘의 슈팅이 정상적이다, 와 눈에 보이는 흐름이었다, 여기서 더 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거래가 제 기준에서는 더 터져 있어야 되고, 지금 11시의 기준인데 앞부분에 터졌던 거래가 지금 둔화되면서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100번 양보해서 250만 주로 설정을 해도 그 거래량은 이제 35%니까 넘겨진 부분이고요. 250만 주 곱하기 250만 주에 35%니까 87만 주인데 지금 현재 95만 주니까 250만 주는 넘겼다 이거야. 넘겼는데 100번 양보해서 250만 주로 잡을 때 넘겼는데 이제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거래가 계속 둔화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 따라붙기에는 어설프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기준에서도 15.99에도 매수세를 냈잖아요.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은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고 나서, 그러니까 20조에 상장되고 나서 47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그 20조짜리도 뭐 더블 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350만 주는 터져줘야 7,600억, 8천억인데 앞부분에 이제 뭐 11% 움직였을 때 그때보다는 주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그럼 350만 주에 35% 이제 딱 그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 이걸 지금 슈팅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12시 기준이라고 한다면 40%니까 350만 주에 40%에서 140만 주가 터져 있고 양봉이고 꼬리가 3분의 1 이하로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12시까지 140만 주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40만 주가 나온다면은 뭐 이 기준에서도 15.99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번 템포에서는 양보하자. 개장 초에 검색기에 터져 나온 종목을 제가 운이 좋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근데 검색기에 터져 나온 종목에서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애매한데 지금 10% 이상의 변동을 보기에는. 근데 이제 아니야, 검색기에 개장 초부터 나왔고 갭상승 살짝 나왔고 거래가 계속 수반됐고 프로그램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최소 오늘 3에서 5%, 또 5에서 7%, 또 10%까지도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조금 일찍 따라붙었는데 그 이상의 슈팅이 나와준 거잖아요. 생각보다 더 크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땡큐한 거지. 그래서 뭐 이래저래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이 녹아 있어서 그래서 좀 부정적인 해석의 흐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 슈팅 나왔을 때 흐름처럼 뭐 거래 터졌습니다의 기준을 잡아드려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은 수식의 거래량하고는 조금 못 미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린 매직 계산기 수식에서의 1.5, 3% 그러니까 24만 4,500원 그리고 24만 1,000원 여기가 이탈되면 일단은 뭐 차익 실현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전략이다. 이 라인이 이탈되면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이제 중립 범위를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범위는 중립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 뭐 개장 초에 검색기 나왔으니까 따라붙었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야 1.5 정도는 나올 수 있지 뭐. 15%대 강세를 띈 종목인데 15.62까지 이 정도는 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꼭 따라붙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한 템포 위에서 편입을 한다 해도 24만 8천 원에 그럼 편입하면 되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고점 돌파할 때. 그 고점의 돌파의 기준에 이제 오늘 이 종목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아직까지는 제가 거래를 인정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7만 주. 7만 주 터트리고 양봉의 기준. 두 번째의 기준은 7749 5만 주 터트리고 양봉의 기준. 100권 양보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수급이 일단은 15만 주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5만 주 들어오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다. 슈팅이 나와주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급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만 주, 20만 주 해봐야 0.3이거든요. 물론 뭐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매수가 또 더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개장 초에 뭐 10시 이전까지의 거래와 그리고 추이에서는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위치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중립으로 좀 볼게요. 왜냐하면 거래가 이제 그 다음 한 템포 더 터지긴 했습니다만 원하는 거래 대금을 맞추지는 못했다. 제가 좀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건가요? 어찌됐건 제 기준에서는 좀 애매하다. 오늘 보느니 한 템포 두 템포를 더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24만 4,500원은 뭐 중립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24만 1,000원 또 명목 가격 24만 원을 이탈하는 그 위치에서는 마지노선을 설정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기가 이탈된다고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이탈되고 다시 또 매매 공방 나오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기준점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24만 8천 원 넘겨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좀 중립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넘긴다 요 조건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최소 20만 주 이상일 때 최소 그리고 이제 오후장 1시 넘기기 시작하면 20만 주 갖고는 안 되죠. 더 들어와야죠. 뭐 0.5% 40만 주 이렇게 40만 주라 그랬어요? 40만 주 들어오나요? 들어오면은 이제 위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 범위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극대형주기 때문에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꼬리 달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지금의 거래 대금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잖아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유한양행하고는 이제 뭐 유통 물량의 차이, 대주주의 수급 그 지분 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유통 물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래대금이 실려줘야 돼.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도 좀 움직임 탄력이 나온 쪽이 변화기기 쪽이에요. HD 현대일렉이 단 한 번도 1조가 터진 적이 없어요. 그 엄청난 지금 랠리 그리고 지금 뭐 30만 원에서 눌려져 있긴 합니다만 HD 현대일렉이 상상을 초월하는 뭐 1조 이상의 거래대금 단 한 번도 없고 23% 변동이 나온 지난 7월 23일 장중에 이제 그 실적 나오고 나서 슈팅 나올 때에도 그게 7천억인가 8천억 정도뿐이 안 돼요.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기준에 10조를 넘잖아요. 10조를 넘기고 다른 종목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조 6천억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월 달에 1조 거래대금 터트리면 상한가거든요. 1조 6천억짜리가 1조 터트리면 상한가. 그럼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상한가 갈 때가 상한가 가서 1조 5천억 원대였거든요. 1조 5천억 원대. 물론 이제 그날은 거래대금 없었어. 그날은 거래대금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뭐 상한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거래대금 뭐 최소 5천억 1조씩 터지는 경우들이 줄곧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지극히 이제 정상적인 종목군들의 기준 시가총액 규모도 있고 뭐 대주주 외국계 국내 기관 수급이 이렇게 있는 쪽은 뭐 거래대금이 비이성적인 뺑뺑이가 아니더라도 슈팅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을 꼭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긍정적인 해석을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는 위치가 되죠. 일단은 하여간에 이렇게 5분봉 기준에서는 저거래가 터져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일봉은 좀 그렇고 주봉 기준에서 또 월봉 기준에서 좀 설정을 드릴 건데 월봉 기준에서는 이제 22년도 이후에 사실상 슈팅이 한 번 더 크게 나온 거죠. 저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대금을 꼭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고요. 사실상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이 눈에 이제 그 기준 잡으시기가 더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범위가 없이도 움직여요. 근데 이제 수급 그 해석보다는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 기준에서 지금의 위치가 이제 뭐 꺾여져서 돌려지는 위치의 기준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일단 2차 전지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사실상은 2차 전지를 가지고 수익을 제대로 낸 쪽이 제한적이죠. 다 오르고 나서 와 대박이다 하고 들어온 쪽이 많은 거지. 이런 그 우리처럼 22년도 하반기에 제대로 본다든가 그때의 일시적인 뭐 IRA의 테마 이런 거 말고 또 10월 고점 찍고 가장 덜 밀린 게 포스코 퓨처엠이었어요. 그죠? 금양 이런 애들 뭐 거의 50%씩 폭락이 왔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끝이었어야 되는데 23년도에 뭐 거래 수반하고 23년도 월봉 보시면 1월 26일 날 얘가 이제 14% 슈팅 나오면서 2차 전지 스타트를 잡은 거예요, 얘가. 사실상. 그리고 4월 11일 날 정점이 맞아요, 사실은. 근데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이 무산되면서 규정을 좀 바꾸면서 무산시켰죠. 단기 과열이 너무 심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액티브 쪽에서 이제 물량을 내놓은 게 아니라 어차피 편입될 건데라는 그런 거와 함께 일정 범위의 이제 추가 매수 슈팅이 비이성적인 이제 랠리로 연출이 되면서 연동이 된 거죠. 저 자리가 끝자락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온 거예요. 7월의 기준은. 누가 봐도. 근데 저런 그 거래대금 주차를 해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박순혁 같은 친구들이 시장에서 뭐 에코프로 800만 원 간다부터 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댔죠. 그럼 그런 친구들을 잡아다가 조금 혼을 내주고 더 이상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기준을 설정 잡아줘야 되는데 선행 매매하고 부당이익금 7억씩을 선대인하고 해먹고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융당국에서 좀 걔 말고도 많은 흐름이 있으니까 냅뒀죠 사실. 결론적으로 뭐 월봉 기준에서는 뚜렷하게 나와요. 거래대금 기준만 보셔도. 그래서 지금의 신뢰도가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그 슈팅이 나오려면
중립 범위로 지금 설정을 하는 거고 영선을 좀 넘겨줘야죠. 꺾임과 크로스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인정이 되려면 거래대금이 월등히 실려줘야 되고요. 그 거래대금도 지금의 위치에서는 최소 범위가 월간 단위에 5조씩 터져야 됩니다. 월간 단위에. 최소 범위가. 과연 이제 5조씩 터질까?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1조 이상씩 터져주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2조 5천억 터진 날이 정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하는 한 유한양행 추가적인 강세를 기대하는 거는 추세 강화를 기대하기에는 펀더멘털이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슈팅이 아닌 엄청난 슈팅이 아닌 추세 강화가 되려면 뭐 5MA, 20MA 거래량을 계속 넘겨줘야 돼요. 계속. 방금 말씀드린 하루에 1조가 주간 단위 한 번씩은 무조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지금 월봉 보신 것처럼 거래대금이 실리질 않는데 어떤 의미의 슈팅이 나올 수 있겠어요? 신뢰가 없는 거지.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위에 매물을 못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서는 이제 뭐 거래량으로 기준을 만약에 잡는다라고 한다면 주봉 기준에 이제 거래량 기준에 뭐 최고점 찍어서 주봉을 볼까요? 저 최고점 아까 월봉에서 봤으니까 저것도 그냥 양보해주고 11월부터 볼까요? 11월의 거래량하고도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거래대금 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거래량에 대해서는 바닥 거래량이니까 저 고점 대비해서도 뭐 거의 반토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짜리의 거래량 2배가 더 실려야지. 물론 뭐 들어 올려줬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뭐 개인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무시하고 11월 달 그 공매도 금지에 따른 상한가 설정됐던 부분들, 그 부분들의 흐름.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이제 중립 범위로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슈 때문에 한번 움직였던 범위고 그 이슈에 거래가 일정 범위 이제 수반되고의 흐름이 연출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없단 말이에요. 거래가 없는데 이제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뭐 주간 단위 기준에 600만 주, 최소. 그렇게 되려면 하루에 200만 주짜리 거래가 한 번씩 터져줘야 돼요. 하루에 200만 주짜리 거래가 하루에 터져줘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100만 주대 중반, 또 100만 주, 그러다 또 200만 주 이러면서 주간 단위에 저 600만 주가 터져야 돼. 그래야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400만 주다. 그러면 추이 추세 매매. 그러면 200만 주만 넘겨도 5MA, 20MA 넘기지 않냐. 그럼 지금의 슈팅은 말하지 못한다니까. 응? 앞전에도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거래대금보다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슈팅이 나왔었잖아요. 저 슈팅은 말도 안 되는 공매도 금지를 해주면서의 흐름이었고 그 이슈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는 아무도 안 샀어. 개인들만 박순혁이 때문에 흥분하고 그 정신 나간 애가 보셨죠? 공매도 금지하니까 대박 나는 거. 대박 무슨 저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또 밀렸는데. 지금도 헛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점에서 이제 밀려 내려올 땐 무조건 다 매도지. 펀더멘탈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거기다가 수급도 전혀 없고 거래도 급감했잖아요. 그리고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저 때도 어때? 저거는 중립도 안 돼 사실은. 가격만 반발력이 나왔지 거래가 없는데 무슨 의미를 부여해. 중립도 안 돼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꺾여질 때마다 그냥 매도인 거예요. 거래도 없어. 주가도 꺾여. 뭘 바래. 그냥 계속 매도인 거야. 반등 나오는 날도 거래가 없잖아. 의미 안 드는 거야. 5MA, 20MA 저 거래량이라도 넘겨던도 계속 못 넘기죠. 그냥 매도인 거야 계속 매도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범위에서 이제 관심을 반등이 나와서가 아니라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한다.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거래대금은 무조건 주봉 단위에 이렇게 터져줘야 된다. 그래야만 앞부분에 추이 추세 강화 나오는 거지. 얘 지금 채널 돌리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무조건적으로 자 2차 전지 초대박입니다. 이제 대바닥입니다. 그 정신 나간 애들 대바닥입니다 한 애들은
작년 말부터도 그러니까 7월 말부터도 무조건 다 대바닥을 그랬어. 우리나라를 매겨 살린다 그러지 박순혁이. 어? 우리나라를 매겨 살릴. 그 뭘 매겨 살려 실적이 없는데. 응? 무조건 계속 대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긍정론자들은 지금도 이제 뭐 엄청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각을 바꾸질 못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뭐 100억, 200억씩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세일즈가 원체돼서 자산가분들한테. 그러나서도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야. 그냥 그거는 계속 팔 생각도 없고 그냥 응? 세일즈가 원체돼 있어서 뭐 일봉은 장 마감 때 봐야 되겠죠. 뭐 꼬리가 달리는지 여부하고 거래 부분하고. 그러니까 뭐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앞부분의 거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불릴 수는 없지만 이게 추세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된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이 내용이 아쉬워요. 그 어설퍼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좀 뭐 전화도 안 오고 준비도 좀 되고 우리 종목군들이 좋아서 흥분 상태에서 막 악쓰고 이랬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 종목도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뭐 대박 나셨죠 이런 것도 나쁘고 또 웃기고 아무리 교육이라고 해도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주의해가면서 기준을 잡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장에서 기준을 설정해 드릴 때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변동성 매매가 100%다 성공하지도 않아요. 이번에 이제 뭐 최악의 넥슨 게임즈의 손절도 있었고 그리고 시젠도 뭐 들어가서 손절 범위 결국은 안 지켜서 또 두들겨 맞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그 손절 범위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포스코 퓨처엠도 근데 이제 그 조금 맹신하다 보면 또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 손절 범위를 놓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이제 매매세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주의를 하고 특히 이제 메타방 접근할 때는 비중을 높게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그쪽은 이제 변동성뿐만 아니라 변동성 매매 실패됐더라도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추이 추세 매매를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니까.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교육 부분이 지금 장중이라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강연회에서 이제 그 설정해드린 교육 자료 그리고 요 교육 자료는 그 한가위 때 더 보강이 되겠죠. 지금은 강연회 때 기준에서 이제 그 뭐 당장의 지금 시장 이슈의 범위가 되지만 이것도 이제 강연회 용어의 교육 자료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가위 때 교육 자료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제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예제 부분을 좀 섹시하게 방송 화면으로 넣을까 아니면은 원본 화면으로 넣을까 잘 보기 위해서. 근데 신뢰도를 높인다는 가정과 자신감을 좀 드린다는 그 기준으로 방송 자료를 같이 넣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교육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자료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도 교육 교재죠 당연히. 시황에 대한 전략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방송화면으로 넣어드리는 이유가 다 지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캡처해 놓고 이때 이랬어요 보셨죠라고 하면은 신뢰도가 솔직히 없잖아. 끝나고 나서 뭐 후행성으로 이 진행 범위를 설정해 드리면 그래서 일단 방송화면까지 이제 겹쳐서 설정해 드린 거고 주요한 이 그 변동 구간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올해 들어서의 이제 그 검색기에 포착되고 상한가 간 종목군들, 또 올해 들어서의 변동성 기준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종목군들을 뒤에 넣어놨는데 에코프로도 분명하게 봐야 될, 보셔야 될 종목이라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배, 15배 오르는 종목을 편입할 수 있었느냐, 또 중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느냐. 끝까지 가져간 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1일 날을 1차 정점을 그것이 마지막 정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그때 이후에 거의
그 변동성 매매 정도 일부 들어갔고 우리는 요때 이제 4월달에 정리된 물량을 포스코 그룹주로 다 집중했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포스코 DX. 그래서 에코프로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이에요. 에코프로 82만 원 찍고 150만 원까지 갈 때 중간에 이제 50만 원 한번 깨지고 그 수익보다는 이제 안정성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이 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의 수익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상상을 초월했죠. 어? 이게 이제 시가총액 1억 7,500만 주, 1억 7,600만 주짜리인데 시가총액 9조 수준에서 3일 만에 18조가 된 거예요. 24일 날 상한가, 그 다음 날 추가 폭등, 그 다음에 상한가.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거의 더블이 났어요. 90%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엄청난 수익 범위의 이 슈팅 범위가 뭐 올해든 내년이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불거졌을 때 슈팅을 드리면 매매 신호 범위를 잡아드리면 잘 따라오시고 대신에 마지막에 공격적인 매도 그 전략 매도의 기준이 명확했잖아요. 우리는 7월 26일까지 해서 그러면 따라와 주셔야 돼요. 지금의 개별 종목군들도 그렇게 하고 요 교육 부분은 요 이제 그 교육 내용이 거래대금의 기준에 변동성 매매에 대한 교육 기준이 기초하고 이제 그 실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찾아오시면 돼요. 일단은 그 유튜브에서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시는 기준은 유튜브 찾아오시거나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직접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BH,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유한양행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올라가겠죠. 뭐 HLB 다 들어가 있어요. 케빈 선생님께서 위에 회원 전용 있는데요. 밑에 거 보시면 되죠.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은 뭐 만약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저희가 깜빡 잘못 올려서 회원 전용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말씀하시면은 다 이렇게 오픈된 링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만 원 요 부분 디자인 다 바꾸세요. 이제 디자인 다 바꾸셔서 기초 부분에 대해서 이건 누가 해요? 윤정두가 직접 하죠. 4시간 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는 김민재 아나운서와 이용철 대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이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거의 뭐 1년 만에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11만 원의 기초교육 8시간을 해드려요. 11만 원의 기초교육 8시간에 문자 1개월을 드립니다. 문자 발송은 검색기에서 터져 나오는 오늘처럼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군들을 개장 초에 발송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윤정도 시각을 좀 제외한 기계적인 AI 쪽에 포착된 종목 좀 제가 선입견이 있잖아요. 2차 전지는 뭐 V자형 패턴 안 나온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윤정도 혼자 5시간의 교육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준 거래량 설정 그리고 그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고 나서 저점의 기준 여기가 저점이 될 수 있느냐 포착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불기둥 AI 매수매도 신호에 맞게 움직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5에서 10%짜리 그 다음에 또 템버거 에코프로 같은 또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을 뭐 잡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오늘도 검색기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매직 계산기까지 해서 올려드렸는데 단 한 번도 고점 대비 3% 이상 밀린 적이 없어요. 3% 밀리면 매도 신호 나오고 또 3%가 아니더라도 계속 거래가 만약에 둔화되잖아요. 더 이상 거래가 실리지 않고 움직이면은 그러면 매도 신호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매도 신호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종목이 지금 뭐 포착돼 있는데 전부 2차 전지 관련 주예요, 그죠? 오늘은 굉장히 수식이 많이 나온 겁니다. 추후에 이제 그 수식 범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슬슬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강연에 오신 분들은 바뀐 수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요 신호 범위대로 이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교육 그 부분을 강연에 오신 분들은 뭐 다 들으실 수 있도록 등록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내부자들 강연에 오신 분들은 그 009번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락되신 분이 한 분, 두 분인가 계신 것 같아요.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해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실전교육 부분에 같이 등록을 해놓으니까 실전교육할 때 또 접속하실 수 있는데 설마.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전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66만 원에 10분까지만 6개월 문자 사인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각각 4분씩 신청하셨어요. 강연에 이전에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거의 안 했고 이제부터 이제 마케팅하고 그러면 10분은 금방 채워지시겠죠. 그리고 VVIP 회원님들도 바로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원고 작업하고 또 내부 마케팅 작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그 유료 방에도 중간중간에 자녀 인원도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료 회원님들은 좀 할인 부분을 같이 좀 잡아드리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그렇게 해서 교육 부분 진행을 해드리니까 꼭 VVIP 회원님들도 장중이 아닌, 장중에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톡방에도 리스크가 있긴 한데 어차피 뭐 교육이니까, 이건 뭐 교육이니까 교육을 한번 올려놔 보도록 할게요. 교육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유료방에는 무료방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무료방도 교육 기준은 올려놔도 되는지 고민을 해서. 자,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지금 생각보다 너무 좀 많이 휘청되게 두들겨 맞았는데, 원래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일단은 여전히 시각 그대로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지금 약보합 정도, 보합 정도에서 지금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력주 쪽이 눌려져 있을 뿐이지, 뭐 2차 전지 슈팅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 시장 지수는 뭐 그닥 흔들려진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좀 너무 길게 녹화되긴 했지만 뭐 2차 전지를 계속 볼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또 보고, 실리콘2도 한번 혹시 볼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LG엔솔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뭐 그렇게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한양행, 그리고 뭐 넥스트바이오라는 종목, 그리고 뭐 LG엔솔, 포스코퓨처임이에요. LG엔솔의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96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성장성 뭐 많이 얘기하지만 그 부분도 저로서는 뭐. 근데 결론은 이제 LG엔솔도 글쎄요, 이제 최근에 거래를 넘기고의 흐름인데, 최근에 거래를 넘겼다 할지라도 슈팅 범위가 퍼센테이지가 7.35%면은 그래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이 추세 매매 기준에 있어서도 뭐 주봉상의 5MA, 20MA 거래량을 넘겼잖아요, 지금. 그죠? 주봉상의 5MA, 20MA 거래량을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는 LG엔솔을 긍정적으로 볼 거야. 윤 정도 시각이 뭐 어찌 됐든 나는 긍정적으로 볼 거야. 공매도 금지 이후에 슈팅 나왔던 그 고점까지 볼 거야. 하시면 지속적으로 이 추이 추세에 거래되는 거래량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시장 대비해서 이제 많이 밀려져 있던 부분인데, 글쎄요, 뭐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어쨌든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거래가 더 확대돼서 주간 단위에 뭐 예를 들면 300만 주씩 터져주면서, 그렇게 되면서 슈팅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정점인식 잡히는 구간에서부터는 거래 둔화되고 눌릴 수 있죠.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의 거래대금도 지금 2,400억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400억이면 시가총액 100조짜리잖아요. 여기서 뭐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그 81.82%가 LG 화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편입 물량, 그다음에 인덱스 상품 편입 물량, 그러니까 기관들 물량 하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수급이 일부라도 들어와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슈팅이 확대된 부분도 있는데 신뢰도 부분은 하여간에 제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신뢰도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슈팅이 나올 만큼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100조짜리의 지금 거래대금 2,400억 갖고는 좀 무리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이제 30조의 포스코홀딩스 이쪽도 지금 1,600억 거래대금이에요. 30조짜리인데 지금 저점에서 18% 올랐는데 이게 스타트야 하기에는 글쎄요. 거래가 더 터져줘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줍니다. 얘는 이제 해석하실 때에 가끔씩 그런 해석을 해요. PBR과 PER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근데 PER은 절대 낮지 않고 얘를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뭐 철강이죠 얘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슈팅이 나와준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사실 못된 짓거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못된 짓거리를 했다라는 게 뭐예요? 못된 짓거리? 못된 짓거리라고 표현하면 그런가? 못된 짓을 했다라는 기준의 설정 범위가 일단 자원외교를 핑계 삼아서 뭐 커넥션 뒷돈도 많이 받고 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사법 처리를 받고. 근데 이제 그때 투자했던 부분이 지금 결국은 굉장히 대박 아니냐 그렇진 않고 그때 원체 나쁜 짓거리를 했고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이제 그 당시에 자원외교한다고 해서 이제 많이 깔아놨던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IRA가 사실상은 악재라고 말씀드렸죠. IRA가 호재인데 왜 2차 전지가 다 박살나 있습니까? IRA는 재작년에 나올 때 기준에서부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해준 부분인 거고, 아니 중국산 원자재를 갖다 쓰는 업체들한테 중국산 원자재를 대책도 없이 쓰지 말라는데 그게 어떻게 호재냐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 보니 폐배터리까지 나왔고 정책적으로 폐배터리 업체들 지금 뭐 추풍 낙엽 다 떨어져 저 밑바닥에 있고. 그냥 결론은 어찌됐든 그 기준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 전체가 IRA 때에 원자재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부터 해서 포스코 그룹주의 기준에서는 자유롭다. 유통망이. 또 자기들도 갖고 있고 또 다른 유통망이 충분해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 그 기준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결론은 이쪽에 붙자라고 한 거죠. 포스코 그룹주에. 나머지를 떼어내고 실체도 없는 뭐 금양 같은 애들 다 떼어내고. 자, 포스코 퓨처엠 고점을 넘깁니다. 고점을 넘기고 16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용으로라도 따라붙지는 않겠다. 24만 8천 원을 프로그램이 20만 주 이상으로 넘긴다 해도 지금 25만 원의 물량까지 뭐 잡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포스코 퓨처엠에. 근데 거기서의 추가적인 슈팅 범위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12시 다 돼가죠. 140만 주를 저는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140만 주를. 140만 주를. 뭐 공격적이시다라고 한다면 아니 뭐 오늘 첫 거래인데 뭐 앞으로 터지겠죠. 눌려도 난 대기할 수 있어.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 저평가는 절대 아니라고 표현해드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그 지금 그 이전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 거부터 나오니까 잘 보시면 중간에 한번 비이성적으로 이제 그 PBR 그 상당 부분이 확장이 됐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PBR 같은 경우도 0.26까지도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의 포스코홀딩스가 0.26으로 PBR이 더 낮아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지금도 저평가라고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일단 PER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철강업체의 기준이 보통 일반적으로 3배에서 5배 사이에 움직입니다. 3배에서 5배.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11배가 넘잖아요. 지금 2차전지 때 좀 슈팅이 너무 세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당연하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제 지주사 성격의 업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는 지금 LG 엔솔이
시가총액 이제 100조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할인율을 50% 정도 잡습니다. 삼성물산이나 이런 쪽의 기준을 지주사 성격의 업체들 지주사 쪽의 기준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81.82%인데 지금 이제 LG엔솔의 81.81을 갖고 있는 그 현재가 기준에서의 시세가 80조 정도 되잖아요. 80조에 50% 할인해줘도 40조란 말이야. 40조인데 시가총액이 24조야. 50%를 할인해 줬는데 할인해서 40조.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놓고 보면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입을 가져가고 또 화학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기준을 잡아놨는데 또 LG화학도 이제 2차 전지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LG엔솔을 분류를 했다 할지라도 근데 뭐 그것에 대한 시장의 해석 부분이 수급으로 놓고 따졌을 때 좀 제한적이었어요. 계속. 그래서 지수가 매우 긍정적일 경우에는 블록딜을 할 거다. 분명히 블록딜을 할 거다. 그 블록딜을 10%만 하더라도 왜 공식적으로 블록딜 안 해요. 매각 안 해요. 지분 매각 안 해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받아서. 근데 결론은 물적 분할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단 말이야. 주가가 밀렸을 뿐이지 물적 분할 때문에 LG 화학의 주주들이 손해 본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물적 분할 되고 나서 고점을 찍은 건데. 그러니까 그 물적 분할 이전에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발표하고 고점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국내 증시에서는 테슬라의 영향, 그러니까 테슬라가 20배 오른 거는, 그러니까 15배 이렇게 오른 거는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기준에서의 민주당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아닌 친환경 정책의 전기차를 그 보조금을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700억 불, 1000억 불에서 그게 이제 1조 2천억 불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 반토막이고. 그때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300에서 500% 올랐어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난 폭등이죠. 그게 실질적인 대장주로서의 폭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꺾이면서 다 죽은 거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90년 중반부터 배터리 사업을 했던 LG엔솔 한 부서였죠. 이제 그때는 그쪽의 흐름이 이제 결과적으로 연간 단위 흑자 전환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연간 단위 흑자가 나온 거죠. 처음으로. 그러면서 물적 분할이 됐고 그 물적 분할 발표가 7월 31일이에요. 공식적인 발표. 그 전에 물적 분할 한다고 계속했지만 실적이 안 돼서 못했고 결국은 이제 연 단위 흑자 전환이 처음으로 된 2020년 7월 IR을 통해서 7월 말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때가 70만 원 미만이에요. 그 물적 분할 발표 이후에 주가 슈팅 나왔고 8월 달에 슈팅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정받았어.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저 당시에 리콜이 있었고 전기차에 현대차에 그리고 저 당시 기준에 이제 그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주총이 있었어요. 임시 주총. 그게 이제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일 날 임시 주총하고 통과가 돼요. 대주주 외국인이 35% 이상이잖아요. 그 당시엔 더 높았고 40%였고. 바보들이 아니잖아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물적 분할 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물적 분할 완전히 다 확정되고 나서의 슈팅이 60만 원 미만에서부터 105만 원까지 70% 올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물적 분할이 악재야?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애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상적인 데이터만 보시면 돼. 네? BH 23,700원을 몇 선 냅니다. 23,900원에 내려 했는데 LG이노텍이 28만 원 공방 돌파 이후에 그렇게 뭐 크게 눌리거나 하질 않아요. 뭐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BH도 원래는 23,700원에 좀 몇 선을 낼까 고민을 했는데 뭐 어찌됐건 거래가 좀 많이 없다라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메시지 내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이후에 그 수급 범위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4위, 14위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이제 1조 이하짜리 종목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또 퍼센테이지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23,700원에 이제 매수 사인을 한 번 더 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5차 목표 주가 27,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문자 사인을 발송을 하고, 그리고 메타방은 이번 주에 한번 이제 1차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고생 잘 하셨고, 고생 잘 하셨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는 이제 수익 범위 잘 잡아내고, 얘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당연히 BH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죠. 메타방의 기준은. 그리고 변동성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움직임 좀 가져가고, 지금까지 뭐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뭐 빠르게 뭐 움직일 이유가 없죠. 차분하게 대처해도 됩니다. 다만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서 전략 기준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어쨌건 LG 화학도 지금 이제 오늘 2차 전지 다들 움직일 때 와 대박나 저쪽 했다가는 크게 혼이 날 수 있는, 그죠? LG엔솔 이외에는 이번 바닥에서 LG엔솔이 뭐 좀 움직이긴 했는데 6월 18일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V자형 반등 없다 그랬죠. 6월 18일 날. 그리고 나서 뭐 V자형 반등이 있는 쪽이 없어요. 지금 사실상 뭐 LG엔솔이 V자형 반등입니까? 뭐 포스코홀딩스가 V자형 반등입니까? LG엔솔만 조금 반등이 강한 거고 나머지는 뭐, 그다음에 삼성 SDI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결국 16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포스코 퓨처는 고점을 못 넘겨요. 고점을 못 넘기니까 거래가 더 확장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25만 주까지 뚫고 갔다면 최소 120만 주 그럼 또 터졌겠죠. 또 12시까지 140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는 1차적으로는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채도도 아니잖아. 이거 못 들어요. 이럴 수 없는 거지. 매직 계산기 올려놓고 동영상 올려놓고 못 들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도 또 에코프로도 얘네들을 지금 2차 전지, 우리는 2차 전지도 없고, 우리가 2차 전지가 있으면 저렇게 초점 박살났을 거야. 무슨 2차 전지가 없는 게 행복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에 부러워요 하시면 안 돼. 이게 슈팅으로 나오려면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 펀더멘탈적으로 안 돼. 한번 죽은 애들은 끝났다. 죽은 애 자꾸 붙들고 있어봐야 안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뭐 우리 쪽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힘겨운 게 만만치는 않은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제 가장 뛰어난 쪽이 돌리고 있고, 현대차가 지금 좀 과도한데 현대차만 좀 돌려주면, 요번에 제가 말을 흥분을 했잖아요.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하게 흥분했단 말이야. 밸류 프로그램이 더 강화되면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슬슬 LG노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25만 원 잡아놨는데 지금 오버슈팅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오버슈팅 나오면 바로 이제 30만 원 앞전 고점 다 넘기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가. 나머지 이제 전략 기준 조금 있다가 포트폴리오 전략 잡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정해 드리면, 지금 시간까지 1시간 반 동안을 신규적으로 보실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누가 보겠어요, 이렇게 길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자이건 타이건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여다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은 교육인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 여력이 있으시고 또 시장의 접근 범위를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세요. VVIP 방으로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